독립운동가이자 6.25 전쟁으로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의 독립군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 언급한 파문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시고 나서요,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통합된 공국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왜? 야, 너! 짜증 떼위 있나? 이 근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던데. 너 뭐하는 놈이야?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야, 약산 김원보이 오랜만일세. 방에서 급히 도망오느라 그냥 그래.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식사 중이고. 들어갈까 그럼? 아마 영화로는 김원봉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야권은 겉으로는 통합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실은 국민에게 누구 편에 설 거냐 다그치고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왜곡하지 말라고 맞부딪히던데요.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 걸까? 신년사부터 어제 현충일 추념사까지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부러 그런다고 보입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균열을 바라고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갈등을 부추긴다는 생각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누구 편이냐고 다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내 편, 네 편을 갈라치는 정치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 역사의 통합, 우리 국민과 사회의 통합, 그것을 향한 메시지였는지 자유한국당이 억지로 생채기 내면서 분열의 메시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원봉은 항일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6.25 전쟁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된 사람인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어떤 부분을 두고 오늘 여야가 서로 부딪힌 건가요? 네, 이 김원봉 열사의 어떤 경력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의열단을 이끈 무장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네. 또 친일파 암살이나 이제 조선 총독부 폭파 등을 주도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방 후에 이제 월북을 해서 초대 내각에 참여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논란을 낳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6.25 전쟁 공로로 북정부에서는 훈장도 줬지만 결국에는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같이 독립운동은 했지만 이제 나중에 각각 남과 북에 이제 정부가 수립될 때 북을 택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남한에 있어서는 이분을 독립유공자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까지는 쭉 제외가 되어 온 것인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 이 김원봉 열사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딱 꼬집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이 남과 북 이 대치 상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어떤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것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 김원봉에 대해서 서훈을 이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아서 결국에는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사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뭐 북한 흥남 출신의 피란민이면서 그러면서도 경남 밀양의 고향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모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관심을 쭉 가져온 인물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설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문 대통령의 추념사를 좀 볼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통합의 좌우 통합의 그 의미를 기렸을 뿐이었지만요. 어쨌든 6.25 전쟁 북한 도발로 순직한 호국 역량을 기리는 날. 그 6.25 공헌자 김원봉을 언급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더욱 야권이 반발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발언은 애국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광복군에 대한 그 업적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광복군들의 헌신과 노력들이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고 그것이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언급하게 됐던 광복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김원봉의 역할들을 굉장히 힘줘서 얘기한 측면들이 있었고 네. 여기는 김구 선생과 함께 광복군에 대한 인물 딱 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약산 김원봉은 의열단에 창당했던 무장 항해투기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6.25 전쟁을 앞두고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 북한 정권에 기여를 했고 이 전쟁에 대한 공로로서 훈장까지 받게 됐던 네. 그리고 이 북한 정부에서 굉장히 최고위층까지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그가 나중에 김일성으로부터 숙청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반도에 엄청난 역사적 유린이 있었던 6.25 전쟁에 대한 이 원인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것 네. 얼마 전에 있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서훈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한다 볼 수가 있고요. 네. 앞서 영화 이 암살에 대한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 암살에 대한 영화를 보고 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김원봉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술 한잔 따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대통령의 생각이 결국은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김원봉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보와 보수에 대한 애국에 대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에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 현충일의 추념사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인지 오히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키는 건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평가들은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논쟁을 만들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분열의 정치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장희찬 평론가님과 김상희 평론가님의 의견을 좀 각각 들어볼게요. 저는 굳이 이렇게 군더더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들고요. 네. 5.18 민주화운동 추념식에서도 독재의회라는 자극적인 단어 씀으로 인해서 다른 좋은 메시지가 다 묻히고 그 부분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사실 저는 이 연설 전체, 추념사 전체의 취지에는 대단히 공감했습니다. 애국 앞에 진보 보수가 없고 네. 우리가 함께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왜 국민 모두가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약산 김원봉이라는 반찬을 억지로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서 나머지 잘 차린 연선물까지도 또 빛을 발하게 만드시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역사 인식에 있어서 국민 통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까지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닌가 대단한 아쉬움을 느꼈고요. 네. 만약 3.1절이나 또 광복절 기념사에서 김원봉 선생 또 광복군의 이런 뿌리 언급했다면 반응이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겁니다. 네. 그런데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는 다른 사건이 아니라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이 가장 많이 참석해 계셨어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6.25 전쟁의 공로로 북한 정부에서 훈장을 받았던 김원봉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최소한 시기와 이 상대가 맞지 않았다. 이런 네. 부분에서는 매우 강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OECD 조사도 네. 이 추정치로는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이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0.4, 더 악화됐거든요. 이런 문제를 역사적인 논쟁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왜 이렇게 통합을 말씀하시면서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비유나 단어들을 쓰시는지 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잔잔하게 대화 그리고 혹은 토론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한국당에서 또 이런 비껴가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 이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은 좀 난감해할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지금 현재 3개월 당원권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한국당 당원의 소속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가 차명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내용을 두고 오히려 여당을 향해서 거세게 비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입을 막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차명진 의원이 이에 질세라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하는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처럼 대통령의 발언을 바탕으로 사실은 여와 야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두고 다퉈야 되는데 여기에 빨갱이와 같은 이념적인 논쟁들이 끼어들기 시작하게 되는 순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합리적 비판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또다시 막말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지난번에는 3개월 당원권 정지로 끝났지만 이번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황교안 대표의 어깨가 훨씬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 네. 대통령이 앞서 있었던 현충의 추념사의 발언 중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이 애국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수적인 애국과 진보적인 애국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은 보수적인 애국이 아니라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애국입니다. 그리고 네. 김원봉의 의열단이 보여줬던 부분들은 결국 북으로 넘어갔던 활동들을 통해서 애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진보적 애국과 보수적 애국에 대한 통합을 강조하게 된 것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충분하게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네. 치열한 논쟁은 지금부터 더 해나갈 수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보수적 애국과 진보적 애국을 나누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 보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건 있죠. 뭐냐면 그 한 국가일 때 우리가 이제 한 국가일 때 김원봉 선생님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남과 북이 지금 나뉘어 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질문인 거죠. 그냥 한반도에 한 나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두 체제가 있는 것이냐, 네. 이런 어떤 현실을 볼 때 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원봉 선생님 우리에게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맞고요. 지금 현재 두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김원봉 선생님 이름을 지금 굳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느냐. 네. 그것을 통일로 가는 통일이 된 이후에 다시 그분을 기려도 늦지 않고 그 우선순위로 따져봐도 네.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걸 나누거나 그러는 건 전 아니라고 네. 봅니다.